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토종벼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되게 낯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첫 상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 받는 상을,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의미 있는 게, 제가 토종벼 농사를 뭐 태어나면서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주말 농장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토종벼라는 걸 알고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3평 논에 30품종을 어디서 구해서 심어봤어요. 그리고서 지금 작년이 딱 10년 차에 10년 딱 됐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11년 차 되는 10년 된 시점에 이런 상을 받은 게 뭔가 이게 계기가 있는 거 아닌가. 토종보로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겁도 나고 좀 민망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평 남짓에 30종을 심으면서 우리나라에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벼들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과거에 우리 땅에는 어떤 벼들이 존재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벼들이 존재했어요. 검은 벌판이 있었고 붉은 벌판이 있었고 하얀 벌판이 있었습니다. 황금 벌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했는데 어느 한순간 일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알고 그 역사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알다 보니까 그런 벼들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은 그럼 과연 뭘까를 4년 전부터 추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쌀을 드시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브랜드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품종상으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먹는 쌀이 추청이라고 하는 악기바리를 드시고 계실 거예요. 경기 지역은 거의 악기바리가, 재작년부터 이제 농진청에서 악기바리, 일본 이름으로 된 것들을 최대한 심지 않고 우리 이름으로 된 걸 좀 심자. 그건 곧 우리가 개량한 품종을 심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개량한 거. 일본이 개량한 걸 심지 말고 우리가 개량한 걸 심자. 근데 우리가 개량한 거를 대표적으로 어떤 벽시가 있냐면 고양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가와지벼라는 품종입니다. 가와지쌀. 가와지벼가 뭔지 아세요? 가와지. 이건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씨앗을 최초로 뿌린 곳이 그 가와지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5020년 된 인류 최초로, 인류가 직접 뿌려서 손으로 벤 품종이 가와지 벼씨예요. 가와지 마을에서 심었던 벼. 그게 출토가 됐어요. 일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근데 그 가와지벼의 이름을 따서 가와지벼 품종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 기 개발된 것을 활용해서 이름을 그걸 붙였습니다. 가와지벼로 쌀이라고, 가와지쌀이라고. 그런데 그 가와지쌀의 계보들을 보니까 다 일본 품종이에요. 원종이. 고시이까리이고 히토메보레고 이런 게 원종이 일본 원종들이에요. 일본 원종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토종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죠. 일본이 개량한 품종을 활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농림부 도대체 뭘 했지? 우리 품종이 그러면 얼마나 있었나 과거에? 1910년에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1451종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들어오자마자. 그건 자기네 입맛에 맞고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 입맛에는 별로 안 맞고 수확량이나 이런 것이 화학 비료에 길들이지 않기. 일본의 농법은 그때 당시에는 근대화됐었기 때문에 그 농법에 맞지 않는 토종벼였어요. 그리고서 일제가 멀러간 이후에는 토종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땅에서 재배되는 경우. 그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걸 남겼냐면 450종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전자원센터에 박제된 채 있는 겁니다. 450종.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보급된 바도 없고 토종벼에 대한 오해만 잔뜩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키워봐 놓고. 제가 키우면서 너무 놀라운 건 지금 우리가 개량한 품종보다 두세 배 수확량이 많은 품종도 있고요. 우리가 개량한 품종보다 키가 더 작은 품종도 있고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죠. 원종의 다양성에 의해서 우린 유전적으로 새로운 개량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대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민망스럽게 우리가 시작했던 가와지 벽시라는 걸 그런 일본 품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종벼의 토종쌀의 생산량은 0.0001%입니다. 450만 톤 중에 겨우 10만 톤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평군과 MOU를 맺고 토종벼 연구 협력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고 농부님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사랑 문화재단에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질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거 별로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냥 있는 자리니까 알려드린 건데, 저도 김용복 회장님 일대기를 보니까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씀드리면 기독교 쪽에서 뭐라 그러는데 약간 좀 다르죠. 인간은 신과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동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대단한 분이신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잘 몰랐고요. 그리고 우리 허신행 장관님 아까 축사하시는데 딱 저 말씀이시네. 한민족의 어떤 저력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그런데 정말 놓치고 있는 게 쌀이었는데, 우리의 주식인 쌀이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쌀의 민족이라는 것, 전 세계에 정말 가장 오래된 벽시거든요. 인류가 재배한 거. 그리고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13,000년 발견된 소로리 벽시가 있습니다. 그건 야생배에 가까운데 그것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민족 또한 이상한 민족인 것 같고, 그런 저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셔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토종벼를 제가 지금 현재는 350종까지 했고 올해 450종을 복원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복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토종벼는 다 복원을 하는데요. 이 복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많지만 도시 농부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모내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복원은 불가능해서 사실 그분들이 다 이루신 거죠. 저는 제가 흥미롭고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일을 한 거고, 그분들은 땀을 흘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